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수구리 당당. 지난주에 배황이라 했는데 네. 뭐 저야 맨날 이 프로에 나오니까 네. 배종찬의 수구리 당당 했는데 수구리지 말고 당당한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네네. 합시다. 승진된 겁니다. 아 승진됐지. 인사검증도 없이 어떻게 아 우리야 뭐 저기 5대 원칙에 제가 걸리지 않는 문제예요. 뭐 보니까 몸무게만 좀 걸릴 수는 있는데 네. 잘 봐주실 거라고 보여요. 저는 군대를 혹시 갔을까 생각했는데 잘해놨습니다. 지금 만기 제대했습니다. 육군병. 그러니까 뭐 네. 없을 것 같아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네, 수구리당당 이 첫 타이틀을 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배황의 수구리당당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호응들이 많았고요. 이름 잘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뭐 기분 좋았습니다. 더 당당하게 이 더운 여름에 청량한 사이다처럼 궁금증을 긁어드리는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청문 보고서를 네. 지금 기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나면 네. 국회에서 네. 다시 해달라고 재송부를 청와대가 국회를 네. 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17일까지 해달라 했어요. 열흘 안에 해달라는 건데, 네. 근데 그 기간은 청와대 마음인데, 그렇죠. 네. 17일이면 이틀 뒤에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행이죠. 그러면 지금 18일 날 네. 대통령이 강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뜻 따를 거다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는 국회 상임위원장 부르고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차담회하고 네. 또 청와대도 불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네. 이렇게 숙이는데 8분이 실제로 보면 국회 가서 이야기한 거 보면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청문회는 천천히 하더라도 추경은 빨리 해달라 이랬거든요. 그걸 보면 장소만 국회를 빌었을 뿐이지 네. 나는 국민들 앞에 할 말 한다. 네. 너들은 그 말을 내 앞에서 들어라. 네. 그리고 실제로는 국민들 지지율을 믿고 나는 내 길을 간다. On my way 한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지지율이 80%에서 90%고 너네들 지지율들은 죄다 한 자리 숫자 아니냐. 네. 지금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마치 강경화라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강경화. 네. 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거기 쫓아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일종의 미끼고 네. 예? 이 히치코크 영화 보면 맥크핀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크업. 중반까지 네. 마치 버리는 카드를 중요한 것처럼 거기 집중하고 했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시선을 분산해 보죠. 그죠? 반전이 딱 반전.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알프레드 히치코크 스릴러 영화 찍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다 봐요? 이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강경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강경화 카드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강경화 카드로 얻을 만한 이 정치적인 이득이 있다로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지금 나타나는 여론도 그렇습니다. 강경화와 관련해서 도덕과 자질을 물어보면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비판적입니다. 네. 부정적인 판단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임명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물어보게 되면은 또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이 변태가 여론조사가 사기를 치나? 아닙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짚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못마땅스러운 점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니까 일단 통과시켜 줘봐 이런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야기해봅시다. 네네. 대통령 지지율만 높으면 통과시켜 주시오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니까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당위적으로는 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익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임기 내내 이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본인이 디자인한 대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기회가 없을 것이거든요.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고 야당의 지지율이 또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는 더 궁지에 몰리다. 그럼 여기서 또 물어봅시다. 네. 제가 오늘 주로 인터뷰어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역대 대통령 중에 내각이나 총리를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하세요.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아 그때 빼놓고 문민 정권 이후에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했던 분 빼고 그 양반이 네, 지 맘대로 하다가 지 맘대로 또 깜방에 네. 사형 선고 받고 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좀 양반 빼고 돈은 없으신 분이고. 예. 그건 상관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럼 없잖아 일단. 지지율이 높을 땐 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높아서 지 맘대로 한 사람 누가 있어요? Y에서도 임기 초반 한 명도 지지율 낙마했어요? 높을 때는 그때도 낙마했었고요. 지지율이 좀 낮을 땐 낙마했죠. 진짜. 근데 전 지금 현재로서는 이 그만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의한 이 강 드라이브에 대해서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네. 하나 좀 물어봅시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네. 지지율만 높으면 네. 도덕성은 자질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되죠, 소장님. 당연히 그런데 지금의 여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당위적으로 국민 여론이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 여론이라는 게 네. 여론이라는 거는 잘못된 쪽으로도 몰려갈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국민 여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참고 사항이지. 네. 국민 여론을 가지고 원칙을 바꾸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 중에 강경화가 네. 공무원인데 음. 차관이 된다고 했을 때 저 정도 하자가 나왔으면 차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겠죠. 그럼 국민 여론이 차관 강경화 시켜라, 네. 얼굴도 이쁘장하고 말도 잘하더라, 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얼굴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자, 결국 강경화는 제가 봤을 때 네. DJ 측에서 인맥이고 음. 뭐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음. 뭐 유엔의 경력을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무슨 이 외교부의 경력을 이야기하지만 외교부 경력은 특채로서 받은 사실상 혜택이었고 음. 유엔에 가서 강경화가 수행했다는 일이라는 것 중에 업적이라고 할 부분은 별로 없고 유엔 내부에서 무능하다라고 그 강경화가 일했던 파트에 대한 규정까지도 주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강경화가 유엔에서 일했다고 해서 유엔이 그야말로 전 세계 건달들 모아서 한 자리 주는 데인데 실제로 강경화가 그 유엔 경력을 살려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탁월한 시각을 청문회에서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 청렴하지도 않고 그러면 능력이 탁월하지도 않는데 한편으로는 왜 지지율만 높으면 네.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는 게 맞는 거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태가. 당위적으로는 소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왜 강경화 카드를 고집을 했을까? 지금 정부의 이 대북 기조, 대북 대응 방향은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화는 결국 말입니다, 소장님. 또 말인데 특히 유엔의 분위기를 휘어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미국의 분위기를 내가 좀 네, 많이 네. 끊었으면 미안한데 네. 유엔이라는 게 지금 네. 대북 제재하고 해서 뭔 네. 관계가 영향력이 뭐가 있습니까? 음, 솔직히 제재- 말하면 복덕방이지요. 미국이 다 하지 대북 네, 제재를. 네. 네? 되는 것도 없고 안 네. 되는 것도 없는 게 유엔인데. 그래서 미국도 지금은 저기 제정신의 상태가 아니니까 왜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나는 강경화를 좀 옹호해 주려면 네. 그 합당한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경화를 옹호할 만한 합당한 논리가 네. 정말 좀 웃기는 소리 나는데 요즘 보정 시대예요. 누가 무슨 문제 있다 하면 누가 튀어나가. 뭐 전직 외무장관이 보정해, 여성계가 보정해. 뭐 벨지랄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도 감성적으로 또 아니 왜 남이 보정을 해? 네. 그리고 국민 앞에 보정할 수 있을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일종의 뭐 연대 보정 형식으로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연대 나왔나? 그건 내 연대를 나왔네요. 그러니까 연대 연대 나와서 보정. 또 연대 보정은 아 연대 출신들이 보정합니다. 네네. 하여튼 연대 보정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한간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개인적인 의혹, 또 사실의 문제도 많은데 또 어떤 쪽에서의 반응은 또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그러면 지금까지 외교장관들은 다 탁월했냐? 아니 탁월한 건 안 찾아. 네. 빌빌 싸도 돼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 사택에 음. 위장 전입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강경화에 무슨 뭐 세금을 뭐 탈루하고 탈루했다거나 의혹. 이런 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네.
학교 사택에 위장 전입했다라는 거 이거 지금 고발돼 있어요. 물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할 거라고 네. 국민들 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고 강경화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위장 전입 혹시 해봤어요? 위장 전입 뭐 저 할 일이 없는 거죠. 만약에 위장 전입 배 본부장이 네. 우리 집으로 위장 전입을 하겠다고 하면 동사무소 가서 네네. 네 저기 저 영등포 사는 황장수 집 앞으로 위장 전입하겠다 하면 동사무소에서 해줍니까? 소장님 댁으로 위장 전입을 하면 이게 뭐 좀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완전히 지키지. 지키게 됩니까? 저거 황장수하고 붙은 놈이구나 해서 조사 들어갈지도 몰라. 그러면 저기 위장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로 빨리. 그런데 위장 전입을 동사무소가 받아주겠어요? 절대 안 받아주죠. 그러면 네. 집주인의 네. 명확한 증거 있는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 네.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다. 네. 뭐 세를 살면 집에 방이 4개인데 그 중에 2개를 쪼개서 저 네.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더라. 그럼 동사무소가 그거 뭐 위장 전입 아니냐 그까지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잘 안 하지요. 네네. 그러면 집주인의 도장이나 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이나 이런 게 첨부 되어야 네. 전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같이 가든지. 예. 예.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내가 아무 주소나 정해서 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그 전입 받아줬을 때 그럼 그게- 반드시 집주인의 예. 명확한 증거 있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전입 신고가 확인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비슷한. 아니 신고제라 네. 하더라도 네네. 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죠. 어느 날 우리 집이 아닌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올 예정인 사람이 네. 자칫 전입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된 거예요, 선생님. 더군다나 아직 이사도 오지도 않았는데 네. 옆집을 이사 올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등본을 떼보고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우리 가족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죠. 이거 말이 되느냐? 네. 빨리 빼라.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동사무소에서 빨리 그걸 조치해줘야 되는데 저보고 그 전입을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저한테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누가 내 앞으로 주소를 해놓고 네. 장난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전입되는 사람의 네. 주소에 대한 확인을 해요, 나름대로. 아, 동사무소에서요? 그럼 주민등록증이든. 아, 그거 하더라고요. 저기 사는 사람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통장들이 확인하더라고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 그런 게 있고, 원래 그걸 확인하고 해줘야 되는데, 네. 동사무소에서 잘못해준 거라 나는 봐요. 아, 잘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 강경화가 그쪽으로 학교 사택으로 전입을 할 때, 학교 측하고, 그 주소지를 갖고 있는 학교 측하고, 서로 몰랐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전 형태로든 네. 이 담합과 합의가 되어서 되었을 건데, 그러면 학교를 위장 전입의 도구를 썼다 하면, 원래 학교 측은요, 네. 오늘도 찾아보면 어디 당진인가 어디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가 새로 도시가 이렇게 마을이 개발됐는데, 네. 그쪽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육청에서 위장 전입 조사에 대해서 들어갔다 하긴 몇 달 전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원래 학교라는 것이 위장 전입의 항상 본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는 위장 전입자를 파악하면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에서 그걸 대신 고발하고 하는 역할을 해요. 위장 전입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위장 네. 전입 이유가. 이게 학교 때문에. 투가면 현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온 사람들이 배봉장 절대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위장 전입에 관련되는 법이 사문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10년간 5천 명이 이상이 처벌받았어요. 아. 처벌만 그 정도면 네. 얼마 위장 전입을 했는데도 이런저런 사유로 빼진 사람도 있을 거고 생계를 위해서 처벌만 고발되어서 네. 처벌만 5천 명이요. 그러면 위장 전입이 5천 명이 처벌받은 법을 위장 전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엄연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네요. 위반이죠. 네. 그러면 강경화가 학교하고 짜고 그렇게 했다 하면 이것은 단순히 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을 넘어서 한마디로 예? 학교의 공적인 어떤 기능 자체를 자기 딸의 전입을 위한 부정적인 요소로 합의해서 활용했다라는 부분하고 연결될 소지가 매우 높은 일인데 이걸 저지르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 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겠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지지율 높다고 밀어붙인다.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소장님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테고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일견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3당이 야 3당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부담을 안고서 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또 오히려 반대로 궁금해지거든요. 지지율 믿고 너 이렇게 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나는 이런 거를 대통령이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데자뷰라고 네. 기시감이 있지 않아요? 언제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네. 2003년 4년 3월 때 2003년. 예, 4년. 2004년이죠. 네. 그때 야당이 네. 당시 선거 개입 행위나 음. 이런 데 대해서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네. 사과했으면 탄핵 안 됐을 거예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하기는커녕 기자회견을 해서 불을 더 찔렀잖아요. 그때 이제 생긴 게 대우건설 사장 네. 자살하는 사태도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 네. 때문에 벌어졌고 그러면서 잘 살고 있는 형님을 이렇게 본인을 갖다가 탄핵 쪽으로 오히려 야당이 나서서 시키도록 몰아갔어요. 그래서 본인 탄핵됐지만은 역풍으로 야당은 총선에서 다 몰락했고 그때 뭡니까 이 새누리당은 천막당사였죠. 한나라당은 예, 죽을 뻔하다가 뭐 박근혜 뭐 당시 간판 떼고 그때 조금 뭐 이렇게 개우 회복 조금 했는데 네, 간판 떼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는 네. 상대방을 하여금 돌발을 하도록 유도해서 네. 내 지지율이 높을 때 상대가 거기에 꽂혀가 절벽이든 낭떠러지든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말씀하신 히치콕에 예.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일자리가 안 오면 빨리 해결 안 되면 국가 재난이 나는데 11조 네. 2천억 가지 중에 정규직 자기가 말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몇 개 돼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솔직히 임시로 뭐 25만 원 던져준다, 27만 원 던져준다 이런 일자리들인데 이게 안 되면 재난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재난이 왔으면 벌써 수백 번, 수천 번 왔게. 예? 추경하고 재난하고는 관계 없는데 재난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네. 일자리 재난이 온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 추경을 그럼 야당이 보이콧할 거 아니에요. 네. 추경도 강경화 때문에.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가 중요하냐, 추경이 중요하냐 봤을 때 강경화를 택한 거 아니에요. 강경화를 택했네요. 재난이 온다면서 재난이 오는 거를 감수하더라도 강경화를 택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3단 논법으로 소피스트스러운 말을 유도한다 보십니까? 아닙니다. 예. 그럼 그렇다고 해 제동을 끄세요. 저는 소피스트는 아니고 소피를 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참았다가. 네. 그 벵글리한테. 네. 그래서 유도해서 네. 나중에 뭘 하겠어요? 야당이 국회를 거부하면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한다. 야당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해서 정부 조직법 개편을 못해서 지금 옛날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정부가 마음 놓고 일을 못한다. 이걸 밀어붙이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저는 소장님 말씀에 설득력도 있고 그게 뭐 3단 논법, 4단 논법, 뭐 10단 논법 떠나서 아니 그 논법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는데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 전반적으로 보면 또 호응이 있어요, 소장님. 그러니까 관련되는 방송도 나오는 걸 보면 일자리 추경 예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아프니까 청순이다 이러고 있는데 옛날에 야당이 뭐 하느냐. 근데 선생님 저 이 말씀만 좀 드리고요. 근데 방송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침 지난 대선에서 이 공공 일자리에 대한 이 추산, 이 통계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발표가 된 바 뭐 8.9%다. 근데 OECD 평균은 20%고 뭐 스웨덴, 핀란드는 뭐 30%가 공공 일자리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버리면 그것을 듣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이제 그 말을 할 때는 앞뒤를 자르지 말고 다 해야 되는데요. 네. 솔직히 국민들의 수준은 네. 이 정치 의식이나 사회적 정보에 대한 수준은 높지 네. 않습니다. 네. 높을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이야기하려면 네. 그 사람들이 세금에다가 각종 이 사회적 부담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50% 이상을 부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자리를 그렇게 창출할 수 있지요. 근데 대한민국은 재원이 되니까. 세금에다가 네. 각종 사회보험료를 넣어도 22, 3%도 안 될 거예요. 20% 초반에 불과해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런 나라보다도 훨씬 적게 내는데 예? 왜 그런 설명을 안 넣을까요, 방송에서는? 전부 필요한 대로 현상을 갖다가 악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이번에 뭡니까? 뭡니까? 그 장관, 법무장관, 안경환입니까? 그 양반이 그 뭐 안경환. 이야기한 남자는 뭐냐?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는 법이다. 뭐 남자 성생활 보고서입니까? 아니 책 이름이 뭐더라? 남자 사용 설명서? 남자 사용 설명서요? 네네. 그건 그 타겟민이고. 다른 겁니까? 네. 그 저기 그분이 쓴 그 남자란 무엇인가. 남자란 무엇인가? 남자란 무엇인가? 옛날에 어떤 저기 뭐 남- 평론하는 사람도 뭐 남자 부처 책 하나 썼다고 보니까 거의 섹스 보고서던데. 예. 근데 좌우가 그분이 그 책을 남자란 무엇인가? 썼는데 요물 아닙니까? 이거? 거기에 뭐 여성의 세뇌 어떻고 네. 저떻고 하는데 그게 진짜 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 현 명예교수가 쓴 책이 맞습니까? 맞지요. 다 사실이야. 근데 여성의 세뇌 어떻고 남자는 뭐 여성의 세뇌 뭐 어떻게 해야 어떻고 딴 사람 아닙니까? 아니 맞아 그것까지 기지가 주장하지만 않는데. 네. 그뭘 또 지문도 안 보고 다.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여성의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네. 성매매를 금지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네. 여성의 셈이 어떠니 저떠니를 언급을 하고 술자리에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네. 여성은 뭐 남성을 잘 다루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만약에 새누리당의 어떤 자유한국당의 네. 장관 내정자가 음. 그런 말을 했다면 성누리당답다 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여성을 존중하고 살았더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모르고서 놀란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제가 들어도 놀랐거든요. 책을 썼다. 또 내용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하신 분인데 서울대 교수인데 근데 지금 여성계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덜불처럼 일어나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거는 뭔가 하면 네. 그게 대표적인 뭐 내로남불. 내로남불입니까? 그거 아니야.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남이 하면 그러니까. 그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면 성누리당이 되고 네. 우리가 하면 평소에 낭만적인 사고를 가졌으면서도 여성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의 책 중에서 일부를 발췌 왜곡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면 강경화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아무리 많이 받는 거하고 강경화의 자질 문제하고는 별개인데 네. 저걸 끌고 가면서 남은 추경이라든지 정부 조직법 개편이라든지 여야의 협치를 포기하고 있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 같은 잭슨 민주주의, 앤드류 잭슨. 대중을 상대로 한 민주주의를 하면서 정치권을 초토화시킨다. 일부는 트럼프처럼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끌고 가고 있다 봐요. 앤드류 잭슨.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 사람들을 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세련된 수법이 지금 도모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저는 강경화가 맥커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왜? 맥커핀입니다. 네. 강경화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야당이 강경화가 없었더라면 어디에 몰두하겠어요? 만약에 야당 대표다. 네네. 네? 정우택이다. 네.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다 하면 배 본부장이 본인이 그렇다면 지금 뭘 갖고 싸우겠어요? 검찰? 추경 예산은? 사드 가지고 싸워요. 사드. 아. 네? 이거 한 개로 네네. 내가 만약에 정우택이라면 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뭐 쓰레기 잡통이든 뭐든 해줄게. 사드구나. 네? 근데 우리는 딱 한 개만 요구한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하지 마라. 그리고 9월 달까지 약속대로 완료해라. 그리고 사드가 꼭 국회 비준이니 무슨 청문회니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성주에 사드 민간이 군을 검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권력 집행해라. 나는 딱 그 한 가지만 요구하겠어. 근데 선생님 저 오늘 자꾸 왜 이렇게 궁금해지죠? 근데 항상 궁금했어. 사드가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게 중요했고 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히치콕의 이 맥커핀처럼 작동되는 상황이 안 되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을 해서 또 뭐 바른정당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은 이것조차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또 못하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알라 했던 유승민 전 대선 후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가 봐. TV 토론에서도 북한은 주적입니까? 했던 것이 유승민. 아니 그냥 네네. 그 알라들은 네. 말을 맙시다. 노력 패스하는 거나 안 그러면 선거 끝나고 여당인가 야당인가 정체성도 혼란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네. 강경화 하나를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또 이 추경을 통과 안 시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술을 던져서 이렇게 툭 던져. 요거 물어라. 네네. 여기에 끌려오라. 자 물고기야. 네네. 강경한 물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저기 건물이 있어. 네. 나중에 통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잡아서 네. 강경화 끌 것 같게 아니라 다른 걸 던져야지. 그래 이거 해줄게. 예? 너거는 그거 왜 봐고? 이거 좀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 아니야. 걔한테 던져서는 안 되질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야. 저기 알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쓰는 그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욕심 냈겠지 뭐 남 때문에 네. 손수구나. 네. 근데 강경화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사드를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해라. 당신 6월 달에 말에 미국 가는데 미국 가면 그 이야기 나올 거다. 메티스가 발표했잖아요. 메티스. 공개적으로 사드 네네. 주 의제로 다루겠다. 미친 게 아니고 메티스. 한국에 네. 자꾸 본질을 흐려. 혹시 또 뭐 문정권에서 파견한. 파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 이 문정권에서 요원인 줄 착각했어 잠깐. 네네. 그래서 메티스 급여가 있는 요원이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문정권 저기 이좀 묵직한 우리 배종찬 본부장을 쓰면 정권이 잘 될 네. 거예요. 4대 보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자리 달라는 거네. 정규직으로. 근데 내가 말리고 있네. 네. 이 메티스. 이 네. 사드 메티스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의제로 이야기했어. 그러면 미국 가면 이 문제가 어쨌든 양당 간에 터지게 돼 있어. 우리 그건 2부에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이걸 물고 늘어져서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협조 다 해주겠다. 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이걸 해줄 거라고 해줄 수 있다고 봐, 안 해줄 거라고 봐. 그 정체성으로 보면 안 해주겠죠. 안 해주지. 네. 그러면 이양의 국회를 보이콧하고 기양에 추경을 통과 안 시키고 나자빠질라 하면 강경화 때문에 그러는 게 낫겠어, 사드 때문에 그러는 게 낫겠어. 누구 입장이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우리 오늘 저기 이 대담을 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드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사드는 지지하고 반대하고 보면 어떻다고 봐? 국민 여론이 네. 찬성이 더 높죠. 뭐 찬성이 6대 4나 55대 네. 45더 더 네. 높은 거 아니야? 예, 조금이라도. 그럼 강경화는 나쁘죠. 나쁘지? 예. 그러면 기양에 나자빠질 때는 크고 큰 문제고 사드가 이만하다면 이거는 미국 가면 어차피 터지게 돼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점점 시한폭탄처럼 이게 이슈가 될 시간이 다가오면 이만큼 큰 사드를 갖고 여론 지지가 높은 걸 갖고 나자빠져야 되겠어. 안 그러면 요만한 강경화를 갖고 여론도 별로 시원찮은 걸 갖고 나자빠져야 돼. 큰 거 가지고 나자빠져야죠. 그거 나자빠져야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도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했어. 사드 보고 누락부터 해서 환경영향평가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게 아니라 불을 미국 쪽에서 질렀어. 그래서 지금 트럼프까지 나서고 네. 국무국방까지 다 나섰어. 오죽하면 트럼프 청문회 하는 날 이걸 회의를 했겠어요. 국무국방블록에서. 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자빠지기. 딱 의총해서 사드 결의해서 좋다. 네가 대통령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 해줄게. 우리 이 사람들 다 문제 있다. 누구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해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사드 환경 영향평가 그래. 하지 말고 저기 그 진입로 막고 군대를 근무하는 사설 근무하는 그 주민들 공권력 행사해라. 이것만 딱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던졌다가 어떻게 됐어? 내물려 버렸지. 다시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니한테 공이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못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야당이 우리는 막 이제 강경하고 나발이고 다 안 된다.
하고 나자빠지면서 밖으로 가야지. 그렇죠. 밖으로 가가 이제 이거는 사드가 문제가 걸렸으니까 음. 강 경화 가지고 거리 투정하고 강 경화 가지고 텐트 치고 수염 기르고 단식을 하면 좀 명분이 약하죠. 좀 쪽팔리잖아. 네네네. 뭐 시원찮은 여자 하나 가지고 그러면 사드 가지고 그러면 시원찮. 네, 내가 네. 강경화를 시원찮다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좀 불쾌한 것 같아. 아니, 둘이 친한 사이야? 파견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저기 시청 앞에 네. 텐트 치고 박근혜 정부 초반에 음. 누구야 그 저기 김 뭐야 그 소설가 출신 음. 김한길 김한길. 대표가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수염도 좀 기르고 그리고 길바닥에서 좀 나자빠져 버리면 그러면 국민들을 절반 이상은 잘한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공수가 교대가 될 거 아니야. 자 강경화도 통과시킨 책임도 있어. 근데 그럴 수 있는 저기 당이라면 이 상황까지 왔을까요? 네. 너무 이게 낭만적으로 지금 저기 네. 배종찬 본부장이 이 자유한국당을 엄청나게 폄하하고 아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네. 나는 저 돌대가리 정당이 난 진짜 폄하하고 있어요. 진짜 진정한 폄하. 진짜 네. 진정한 폄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저 돌대가리 웰빙 정당이 네. 문재인의 이 미끼 음. 강경화 미끼에 걸려서 난 문재인 대통령이요 사드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안 만들라고 강경화를 갖고 일부러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추경 가지고 나자빠져서 어차피 추경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일자리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은발의 오줌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 이 문제에서의 네. 책임을 야당으로 떠넘기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다고 봐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건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가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더 꼬이고 뒤틀릴 텐데 당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지난 대선에서 안보 이슈로 맞섰던 홍준표 전 지사 또 당권 도전은 안 하지만 유승민 의원 아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홍 전 네. 지사는 네, 좀 있으면 독서를 가동하겠죠. 네. 자유한국당에 지금 전당대회 7월 3일 날 한다고. 7월 3일. 네. 등록은 언제 합니까? 곧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운동하는 기간이 한 20일도 안 되나? 오늘 벌써 아이고, 15일인데. 안 되죠. 전당대회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다르죠. 네. 뭐 후보를 그리 뽑노? 지방으로 네. 돌면서 하는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돈다고 돌아질까요? 네. 어쨌거나 네. 뭐 그 집이야 원래 전통 있는 독설이니까 좀 있으면 입에 이제 슬슬 시동을 걸겠죠. 네. 근데 거기도 이제 지난 총선에 대선에서 보였듯이 네. 방향을 정확하게 해서 독설을 해야지. 네. 방향이 3일이 틀린 독설을 3일이면 정상회담 뒤에 뒤지 얼마나 좋아. 정상회담은 끝난 우리가 뒤에. 2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네네. 내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 망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시동 걸기 엄청 좋아.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네. 본인이 개혁 보수라 그러면서 무슨 협조해주고 뭐 도와주는 게 개혁 보수인지 안 그러면 아닐 때는 나자빠지고 이런 게 개혁 보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당은 네. 뭐 지금 협조해니 어쩌니 하는데 보니까 지금 당 대표하고 했다고 나온 사람도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든가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을 하는 게 나는 바른정당이 더 낫다고 봐요. 저거는 개혁 보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도 이렇게 오늘 저희가 쭉 다루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인사도 그렇고 추경안도 그렇고 본인의 생각대로 또 방향대로 이끌고 나가는 충분한 에너지와 동력을 얻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이유가 국민들도 보면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당위적인 걸 떠나서 좀 밀어주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 뭐 일종의 브레이크 또는 사드 같은 이슈를 던질 수 있는 야당은 또 지리멸절이고 그런 상황 때문 아닌가요, 선생님? 근데 계속 야당이 이렇게 첫 번째는 지리멸절. 예.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보면서 네. 국민들의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을 갖다가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네.
사실 현혹시키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운비어천가도 하루 이틀이지. 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허용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잘 알 거라고 봐요.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대중의 여론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나는 별도라고 보고 네. 이러다가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 어느 순간이 오게 되면 네. 박근혜 정부가 지지율 관리를 2014년, 15년 초까지만 해도 얼마나 잘했어요. 내리갈라 하다가도 네. 콘크리트 지지층을 30%니 뭐 이래 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지하가 1층, 2층부터 지하 10층까지 있었던 거고 네. 그런 것처럼 이 정권도 지금 나는 협치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달을 지켜본 결과 소통도 아니고 탈건의도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야당을 거의 병신을 만들고 있는데 이 직접적인 국민에 대한 부분 겉으로만 이렇게 야당에게 굽히는 척하면서 네. 아니 내용에 있어서 양보가 있어야 음. 그것이 야당하고의 협치지. 네. 밥 먹자, 차 마시자, 뭐 이런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악수하고 뭐 이런다고, 그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나 이런 거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네. 지금 이제 미국이 막 성질을 내니까 또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이 잘못됐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판단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무슨 뭐, 민간인이 군을 건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그 다음에 저기 의정부에서 벌어진 이런, 네. 그 마치 미군 이 송결 콘서트가 다행이 된 사태. 네. 뭐 이사단 곳곳에서 홍위병들이 난무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굴러가는데 야당도 지리멸렬하고. 네. 근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네. 소장님 말씀대로 이 건전한 비판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국민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이렇게 국민 지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게 일종의 뭐 트릭이든 아니면은 이미지 전략이든 결국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러다 한 방에 쑥 간다니까. 한 방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 네. 박근혜 정부 초창기 봐. 네. 세월호 가라앉은 날도 64%인가 갔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집권하고 1년이나 더 지나서 15개월이나 2014년. 지나서 네. 배가 가라앉았는데 그날 여론조사가 64%안 나왔어요. 어떤 거는 75%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어찌해야 돼?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러니까 항상 훅 갈 때까지는 이렇게 잘 가는 듯이 보여. 갈 때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우려하고 원치 않는 그런 마이너스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의 세력이 건전하게 성장해서 견제 세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젠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날개없이 추락하길, 이걸 기다려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문제는 끌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되게 해야지. 그 뭐 이 문재인 정부지 무슨 저 자유한국당 정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 자유한국당이 무슨 기다리고 자시고 할 의지도 없고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만 나는 기대를 안 해. 그 사람들은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한 방에 가는 시점이 온다니까. 이 민심은요 진짜 이 라면 끓이는 냄비만큼 네. 변덕스러워가 순식간에 달았다가 순식간에 냄비 현상. 네. 가라앉아요. 그래서 네. 이 민심이 항구적일 거다라고 절대 보지 않고 언젠가는 한순간에 훅 꺼진다. 이것이 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소장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것이 정말 개뿔. 정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서 잘해라, 이런 또 조언 아니겠어요? 나는 조언은 초반에 실컷 했어. 근데 네. 내 조언하는 거하고는 전부 네. 다 반대로 하더라고. 이제는 조언해 줄 생각이 전혀 없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꽁 해가지고 그날이 오면만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 솔직한 사람이니까. 1부는 마치겠습니다. 네. 예.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그러면 지금까지 외교 장관들은 다 탁월했냐? 아니 탁월한 건 안 찾아. 네. 빌빌 싸도 돼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 사택에 음. 위장 전입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강경하에 무슨 뭐 세금을 뭐 탈루했다거나 이런 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네. 학교 사택에 위장 전입했다라는 거 이거 지금 고발돼 있어요. 물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할 거라고 네. 국민들 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고 강경화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위장 전입 혹시 해봤어요? 위장 전입 뭐 저 할 일이 없는 거죠. 만약에 위장 전입 배 본부장이 네. 우리 집으로 위장 전입을 하겠다고 하면 동사무소 가서 네. 네 저기 저 영등포 사는 황장수 집 앞으로 위장 전입하겠다 하면 동사무소에서 해줍니까? 근데 소장님 댁으로 위장 전입을 하면 이게 뭐 좀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완전히 지키지. 지키게 됩니다. 저거 황장수하고 붙은 놈이구나 해서 조사 들어갈지도 몰라. 그러면 저기 위장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로 빨리. 그런데 위장 전입을 동사무소가 받아주겠어요? 절대 안 받아주죠. 그러면 네. 집주인의 네. 명확한 증거 있는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 네.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다. 네. 뭐 새를 살면 집에 방이 4개인데 그 중에 2개를 쪼개서 저 네.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더라. 그럼 동사무소가 그거 뭐 위장 전입 아니냐? 그까지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잘 안 하지요. 네네. 그러면 집주인의 도장이나 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이나 이런 게 첨부 되어야 네. 전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같이 가든지. 예. 예.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내가 아무 주소나 정해서 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그 전입 받아줬을 때 그럼 이게- 반드시 집주인의 예. 명확한 증거 있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전입 신고가 확인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저 비슷한. 아니 신고제라 네. 하더라도 네네. 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이 아닌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올 예정인 사람이 네. 자칫 전입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된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아직 이사도 오지도 않았는데 네. 옆집을 이사 올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내가 수행했다라는 일이라는 것 중에 업적이라고 할 부분은 별로 없고 유엔 내부에서 무능하다라고 그 강경화가 일했던 파트에 대한 규정까지도 주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강경화가 유엔에서 일했다고 해서 유엔이 그야말로 전 세계 건달들 모아서 한 자리 주는 데인데 실제로 강경화가 그 유엔 경력을 살려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탁월한 시각을 청문회에서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 청렴하지도 않고 그러면 능력이 탁월하지도 않는데 한편으로는 내 지지율만 높으면 네.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는 게 맞는 거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태가. 당위적으로는 소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왜 강경화 카드를 고집을 했을까? 지금 정부의 이 대북 기조, 대북 대응 방향은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화는 결국 말입니다, 소장님. 또 말인데 특히 유엔의 분위기를 휘어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미국의 분위기를 내가 좀 네, 아닌 네. 끊어서 미안한데 네. 유엔이라는 게 지금 네. 대북 제재하고 해서 뭔 네. 관계가 영향력이 뭐가 있습니까? 제재- 솔직히 말하면 복덕방이지요. 미국이 다 하지 이 대북 네, 제재를. 네. 네? 되는 것도 없고 안 네. 되는 것도 없는 게 유엔인데. 그래서 미국도 지금은 저기 제정신의 상태가 아니니까요. 왜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나는 강경화를 좀 옹호해 줄라 하면 네. 그 합당한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경화를 옹호할 만한 합당한 논리가 네. 정말 좀 웃기는 소리가 나는데 요즘 보정 시대예요. 누가 무슨 문제 있다 하면 누가 튀어나가 뭐 전직 외무장관이 보정해 여성계가 보정해 별 지랄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도 감성적으로 또 아니 왜 남이 보정을 해? 네. 그리고 국민 앞에 보정할 수 있을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일종의 뭐 연대 보정 형식으로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연대 나왔나? 그런 내 연대를 나왔네요. 그러니까 연대 연대 나와서 보정. 또 연대 보정은 아 연대 출신들이 보정하면 네네. 하여튼 연대 보정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한간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개인적인 의혹, 또 사실의 문제도 많은데 또 어떤 쪽에서의 반응은 또 소장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수구리 당당. 지난주에 배황이라 했는데 네. 뭐 저야 맨날 이 프로에 나오니까 네. 배종찬의 수구리 당당 했는데 수구리지 말고 당당한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네네. 합시다. 저 승진된 겁니다. 아 승진됐죠. 인사검증도 없이 어떻게 아 우리야 뭐 저기 5대 원칙에 제가 걸리지 않는 문제예요. 뭐 보니까 몸무게만 좀 걸릴 수는 있는데 네. 잘 봐주실 거라고 보여요. 저는 군대를 혹시 갔을까 생각했는데 잘해놨습니다. 지금 만기 제대했습니다. 육군병. 그러니까 뭐 네. 없을 것 같아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네, 수구리당당 이 첫 타이틀을 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배황의 수구리당당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호응들이 많았고요. 이름 잘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뭐 기분 좋았습니다. 더 당당하게 이 더운 여름에 청량한 사이다처럼 궁금증을 긁어드리는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청문 보고서를 네. 지금 기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나면 네. 국회에서 네. 다시 해달라고 재송부를 청와대가 국회를 네. 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17일까지 해달라 했어요. 열흘 안에 해달라는 건데, 네. 근데 그 기간은 청와대 마음인데, 그렇죠. 네. 17일이면 이틀 뒤에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행이죠. 그러면 지금 18일 날 네. 대통령이 강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뜻 따를 거다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는 국회 상임위원장 부르고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차담회하고 네. 또 청와대도 불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네. 이렇게 숙이는데 8분이 실제로 보면 국회 가서 이야기한 거 보면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청문회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기회가 없을 것이거든요.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고 야당의 지지율이 또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는 더 궁지에 몰리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물어봅시다. 네. 제가 오늘 주로 인터뷰어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역대 대통령 중에 내각이나 총리를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이야기를 하세요.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아 그때 빼놓고 문민 정권 이후에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했던 분 빼고. 그 양반이 네, 지 맘대로 하다가 지 맘대로 또 깜빵에 네. 사형 선고 받고 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좀 양반 돈은 없으신 분이고. 예. 그건 상관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럼 없잖아 일단. 지지율이 높을 땐 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높아서 지 맘대로 한 사람 누가 있어요? Y에서도 임기 초반 한 명도 지지율 낙마했어요? 높을 때는 그때도 낙마했었고요. 지지율이 좀 낮을 땐 낙마했죠. 진짜. 근데 전 지금 현재로서는 이 그만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의한 이 강 드라이브에 대해서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네. 하나 좀 물어봅시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네. 지지율만 높으면 네. 도덕성은 자질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되죠, 선생님. 당연히. 당연히 그런데 지금의 여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당위적으로 국민 여론이 옳다 그러다로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 여론이라는 게 네. 여론이라는 거는 잘못된 쪽으로 또 몰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국민 여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참고 사항이지 네. 국민 여론을 가지고 원칙을 바꾸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 중에 강경화가 네. 공무원인데 음. 차관이 된다고 했을 때 저 정도 하자가 나왔으면 차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겠죠. 그럼 국민 여론이 차관 강경화 시켜라 네. 얼굴도 이쁘장하고 말도 잘하더라 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얼굴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자 결국 강경화는 제가 봤을 때 네. DJ 측에서 인맥이고 음. 뭐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음. 뭐 유엔의 경력을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무슨 이 외교부의 경력을 이야기하지만 외교부 경력은 특채로서 받은 사실상 혜택이 없고 유엔에 가서 강경화는 천천히 하더라도 추경은 빨리 해달라 이랬거든요. 그걸 보면 장소만 국회를 빌었을 뿐이지 네. 나는 국민들 앞에 할 말 한다. 네. 너들은 그 말을 내 앞에서 들으라. 네. 그리고 실제로는 국민들 지지율을 믿고 나는 내 길을 간다. On my way 한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지지율이 80%에서 90%고
너네들 지지율들은 죄다 한 자리 숫자 아니냐. 네. 지금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마치 강경화라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강경화. 네. 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가 거기 쫓아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일종의 미끼고, 네. 예? 이 히치코크 영화 보면 맥크핀이라는 게 있어요. 맥크핀. 중반까지 네. 마치 버리는 카드를 중요한 것처럼 거기 집중하고 했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시선을 분산해 보자는 거죠. 반전이 딱 반전. 일어났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알프레드 히치코크 스릴러 영화 찍고 있는 겁니까? 이 뭐 왜 이런다고 봐요? 이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강경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강경화 카드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강경화 카드로 얻을 만한 이 정치적인 이득이 있다로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지금 나타나는 여론도 그렇습니다. 강경화와 관련해서 도덕과 자질을 물어보면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비판적입니다. 네. 부정적인 판단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임명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물어보게 되면은 또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이 변태가 여론조사가 사기를 치나? 아닙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짚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못마땅스러운 점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니까 일단 통과시켜 줘봐 이런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라 이야기해봅시다. 네네. 대통령 지지율만 높으면 통과시켜 주시오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니까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당위적으로는 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임기 내내 이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본인이 디자인한 대로